백제 담로의 미스터리 해외 식민지였을까? 국내 행정구역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는 역사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고대 왕국 백제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담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제에는 22개의 담로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과연 이 담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 안의 행정구역이었을까요? 아니면 드넓은 바다를 건너 존재했던 해외 영토였을까요? 오늘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시죠. 담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역사서 양서백제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제에는 22개의 담로가 있었는데 왕의 아들과 형제, 친족들을 나누어 보내 다스리게 했다고 적혀 있죠. 이 짧은 기록에서부터 담로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담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담로라는 말 자체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성을 의미하는 백제 고유어 다라나 드르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고 담으로 둘러싸인 땅이라는 순우리말 해석도 있죠. 마치 성곽 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양서에서는 이 담로를 중국의 군현에 비유했습니다. 군현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직접 통제하는 행정단위였으니 백제의 담로 역시 체계적인 지방 통치 시스템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왕의 아들, 형제 등 왕족을 파견했다는 점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왕실의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담로제가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로 백제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던 근초 고왕 시기를 주목하는데요. 마한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효과적인 지방 통치 제도로서 담로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웅진 시대에는 22개로 정비되었다가 성왕대의 오방제가 실시되면서 점차 다른 행정 단위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담로의 위치에 대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죠. 바로 국내설과 해외설입니다. 먼저 국내설입니다. 말 그대로 22개의 담로가 기본적으로 백제의 영토였던 한반도 내에 설치된 행정구역이었다는 입장인데요. 양서에서 담로를 중국의 군현에 비유한 점, 왕족을 파견해 직접 지배하려 한 점 등이 국내 행정 단위였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마한의 소국들을 통합하며 설치한 지방 거점들이 바로 이 담로였다는 해석입니다. 많은 주류 사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전하는 강력한 주장이 바로 해외설입니다. 백제가 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중국 대륙, 일본 열도,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담로를 설치했다는 주장인데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첫 번째 후보지는 중국 대륙의 요서진평 지역입니다. 송서나 양서 같은 중국 역사서에는 백제가 요서 지역을 경략하고 진평군 등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이 이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했죠. 하지만 우리 측 사서에는 관련 기록이 없고 지리적으로도 멀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광서성에 있는 백제허라는 지명에 주목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를 낳는 곳은 바로 일본 열도입니다. 규슈나 야마토 정권 지역에 백제가 담로를 두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인데요. 일본 후나야마 고분에서 백제 왕릉급 유물이 출토되거나 한반도와 일본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전방후원분 등이 고고학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또 일본에서 백제를 구다라라고 부르는 것이나 구마모토, 다마나 같은 지명이 백제와 연관된다는 언어학적 주장도 있죠. 백제 왕족 곤지나 무령왕이 일본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기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담로가 뻗어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백제 말기의 명장 흑치상지의 조상이 동남아 지역 출신이라는 설, 백제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 활발히 교역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렇게 중국, 일본, 동남아까지 아우르는 해외 담로설은 백제를 거대한 해상제국, 대백제로 보는 시각과 연결됩니다. 물론 이 모든 지역을 백제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백제의 활발했던 해상활동과 넓은 국제 관계망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로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위치만큼이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지배 영토 또는 식민지였다는 견해입니다. 양서에서 담노를 9년에 비유하고 왕족을 파견해 다스리게 한 것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조세를 걷고 자원을 관리하며 사회를 안정시키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모든 담노가 직접 지배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담노의 경우 교역 중심지나 외교 공관 또는 영향권 하의 전략적 거점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데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을 직접 통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해상 교역이 발달한 나라였으니 담노가 교역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직접 지배는 아니더라도 동맹이나 조공 관계를 통해 백제의 영향력 아래 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담노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나 시기,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그 성격이 유동적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한반도 안의 담노는 직접적인 행정 단위였겠지만 해외의 담노는 교역소, 군사, 주둔지, 동맹관계의 정치체 등 다양한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담노제는 백제 왕실의 유연하고 다목적인 통치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백제 담노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담노의 정확한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담노에 대한 기록과 논쟁 자체가 백제가 고도로 발달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제관계를 맺었던 역동적인 해양 국가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왕족을 파견하여 담노를 관리한 것은 백제 왕실의 중앙 집권적 권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관련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고고학적 발굴과 문헌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백제 담노의 비밀은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백제의 담노는 단순한 지방제도를 넘어 한반도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던 백제인들의 넓은 시야와 야망,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그들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제 담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